근데 진짜 이 결정문이 8쪽이나 되고요. 그리고는 원고지 200자로 기준하면 48.2장.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내용이 많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처럼 이미 준비한 상태였고 언제 조율해서 내느냐 정도만 결정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름의 논증을 거쳐가지고는 이 맞아요. 문장이 완성이 네. 되어 있어요. 뭐 거기에 동의하냐 마냐는 별도로 굉장히 논증들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 그러니까 한동훈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 하였는가에 대한 논증이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문제 행위가 정당의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라는 논증이 나오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셋째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인데요. 세 개가 다 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위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중대하게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윤리, 직업 윤리까지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센 수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명이란 결론을 내리는데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장이 본인과 관련했던 어떤 한동훈 계의 인신공격이라는 메신저 판단으로서 공격에 굉장히 또 강화된 표현들을 쓰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 전 대표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기자님 봤을 때 그 제가 보니까 전체 8장 중에 윤리 제가 결정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네. 당에 오래 출입했으니까. 근데 윤리위원장 본인 얘기한 거 이렇게 많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자기 이야기가 많죠. 이게 본인을 공격한 네. 게 그 마피아 이탈리아 테러 폭탄 테러인가요? 테러를 비유할 정도의 그 표현이 마피아를 있더라고요. 비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은지 기자님은 어떤 게 좀 이상적이었어요? 그 전체 저는 문장 가장 중에. 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5단계로 나눠가지고는 조직적 공론 조장의 5단계로 네.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조작이 네. 5단계로 나눠져가지고 어디 이게 논문 본것 치밀하게 같아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논문을 쓰고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윤리위원장이 그런 사이버 관련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논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적 공론 조작이다라는 이미 전제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편견의 다 내리기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 댓글, 게시물 작성 등을 통해서 자기의 정보 해석을 최초로 넣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앵커링을 앵커링 했다는 나와요. 거죠. 앵커링 바이어스 그다음에 나오죠. 단 내린 거죠. 네. 선택적 인식을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중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거를 확대 과장 조명해서 부각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세 단계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인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휴리스틱 처음 들어요. 뭡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네. 그 휴리스틱 가로치고 휴리스틱인데 한글로도 휴리스틱이라서 네.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 있는 미디어에 나가가지고는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령 미디어에 나가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밴드웨건. 그러니까 밴드웨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누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그 쫓아가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왜곡 해석해서 과대평가되고 권위 부여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피아 그 척결하는 판사들 옛날에 마니폴리테 얘기하면서 맞아요.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피아를 척결하는 그 시한 판사 그렇죠. 이태리에서는 그 이제 암살 위험이 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그것처럼 내가 지금 지오반니 팔코네처럼 너네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것저것 막 지금 최근에 여기 글도 나와요. 아예 TV 정서 강적들이라고 그렇죠. 아예 매체 써놔요. 이름도 써놨더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 그 윤리위원회 그런 그 결정문을 보면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의 논고와 흐름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말미에 보면은 한동훈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를 이제 언설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벌이라는 거는 억제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은 억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 그 단계 게시판 사건 어지러운 공론 조작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공종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특검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민주주의 시대 계엄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과소하게 처벌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근거하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가졌던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선출직 최고봉으로서 대통령이 지켜야 될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의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도 당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가족들이 벌이는데도 책임을 방기하고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고수의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 쌍의 데칼코마니 같은 상사성 있는 결정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놀랐던 거는
이걸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어제 구형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4,800자를 미리 특검에 이걸 구형 나올 줄 알고 예측하고 썼다? 이렇게 보세요? 뭐 아마도 당연히 사실은 웬만한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 사건을 옆에서 관찰했던 그 통상의 범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거라는 관측전을 했을 것 같고 서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억제와 책임 문제라는 것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뭔가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홍준표가 그렇게 외친 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멋지게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네. 이게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해당 문건의 그 문서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수요일 오전 12시 52분 17초라고 아, 나와 있어요. 아 수요일이에요? 예, 네, 예. 오전이에요.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게 오늘 새벽이니까 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1시 그쵸. 넘어서이니까요. 그쵸. 정말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배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방금 나온 국민의힘 추가 입장이 있어서 좀 네.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라고 방금 결정문을 정정한다라고 안내했냐면요.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걸 감안해서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뭔가 근데 꼬리를 내린 듯 하면서도 그 수사 의뢰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한동훈을 당내에서 최고 징계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안을 맞아요. 수사 의뢰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이 작성의 근간과 배경을 다 불러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정주 기자가 어제 저희 방송 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가족 간의 명의 도용 가능성 같은 것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는 쓰지 않았고 당무감사위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글이 작성되는 과정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동훈과 그의 가족들의 죄책이라는 것도 분명히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이것들을 스스로 판정 내리지 않고 수사위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유리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